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7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개미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일간이 간목이었고요. 오늘은 일간이 을목이 되겠습니다.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월도 벌써 소서가 돼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간 지가 벌써 25일째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6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경자년 개미월도 이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절입해서 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앞으로 한 30일간 또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막상 하다 보면은 한 달 30일, 경우에 따라서 뭐 29일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31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이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간을 갖다가 같은 월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일주가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을의 일주였고요. 뭐 저번 같은 경우는 뭐 을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을유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주에 따라서 좀 달라져.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 옛날 도계 박재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명리사전인가요?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위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주 하여튼 뭐 그런 일간과 월령, 그 다음에 생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명리사전은 그 위철리가 썼던 그 책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했던 것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나중에 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그날의 일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병자시, 을경합금 병자시면 어떻게 되고 을축시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그 일지가 유금이 들어왔을 때 을유일주였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을축 일주였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게 위철리 선생의 팔자제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팔자제요. 요게 제가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요거 팔자제요 같은 경우는 그냥 명리사전 같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적천수 같은 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난강망. 요 책인데, 요거는 저 궁통보감이라고 이제 많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궁통보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저기 설하고 선생이 쓴 조화원약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산명통해라든가 여러 가지 연애자평이라든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책을 잡다하게 조금씩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권의 책을 정해놓고 이 책들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체계를 잡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온 책 중에는 여기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도 도계 박재완이라고 하는 선생이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도계 박재완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쓴 책이고, 요 선생님이 쓴 명리 기본서, 그냥 우리 명리 기초 배울 때 쓰는 그 책이 명리 요강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명리 요강이 옛날에도 좀 비쌌어요. 책값이 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요 책이 한자가 좀 많아가지고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 책이 좀 개정이 돼서 나오는데 한자를 좀 많이 줄이고 제가 봤을 때 한자 뭐에다가 이제 한글로 토를 이렇게 달아놓은 나서 이제 그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마 달아놨을 거예요. 이렇게 자평진전 한자 뭐 한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을 좀 모르는 사람들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마땅히 뭐 최근에 어떤 분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초학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읽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글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도계 박재환 선생의 이 명리요강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한 권짜리인데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걸 보시면서 요 책을 보시면서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어차피 저도 근간은 요 틀을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뭐 궁통보감이라든가 자평이라든가 적천수 같은 거, 그다음에 요 팔자제요 같은 요런 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전혀 나는 기초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책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초창기에는 처음 명리 입문하실 때는 뭐냐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천간에 갑자을쭉 외워야 되고요. 지지자축이면 외워야 되고, 지지충, 지지합, 회,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지장간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친노를 외워야 되고, 이제 격국도 배워야 되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한자도 모르는 한자가 좀 엄청 많은 것 같고 하는데, 요게 어느 정도 딱 지나가게 되면 맥이 끊기는 때가 있어요. 한자도 계속 비슷한 한자를 계속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것도 계속 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뭐 일간을목이 다르게 설명하고 일간음목이 뭐 쇠로 변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을경합금해서 이제 약간 합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명리를 가장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쉬운 것을 정통하고 그 가장 쉬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사주는 가장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 특히 뭐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삼재 같은 거 이런 곳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그냥 꾸준히 들으시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 강의도 쉬운 강의는 아니고요. 초급에서부터 최소한 중급까지 정도는 아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듣다 보면 계속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책은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뭐 번역본도 있고요. 뭐 시중 인터넷 찾아다녀 보면 이거 인터넷에서 자료를 올려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블로그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서 이런 거는 책을 사시는 것도 좀 좋게 생각하지만은 뜨문뜨문 이렇게 받으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요 책 제가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그래도 가장 간단하면서 알짜만 딱 수록을 해놓은 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도 이 명리 요강을 기본서로 처음 입문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 책에 좀 애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계 박재환이라고 하는 선생님 자체도 그래도 당대 유명했던 명리학자였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한번 책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셨다가 이런 책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한 번 더,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요게 궁통보감이라 생각하면 돼. 같은 것이고요. 난강망 궁통보감이라고 하고, 뭐 이름 모를 뭐 명리 학자가 어부였다라고 합니다. 뭐 어부가 그냥 졌는데 옛날 그 시대 그 당대 때 어부가 이런 책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유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요 난강망 궁통보감 같은 말인데 궁통보감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난강망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 궁통보감 난강망을 갖다가 설하고 선생이 첨언을 했어요. 좀 덧붙여서 해설을 붙여놓은 책이 요 조화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화원형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 궁통보감이다라고 하는가, 쉬운 말로 궁통보감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책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간목에 의해서 오늘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을목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을목은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도 합니다. 회목, 회초하면 또 대략 또 난감합니다. 그러면 왜 회목과 간목인 대리목하고는 다르냐면, 자, 대리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에 갔을 때 굉장히 큰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소나무라든가 쉬운 말로
딱 짜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요거는 집 지을 때 버팀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굵직하고 단단한 나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재질이 어떤 나무가 있어요. 왜 수입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통 적송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옛날 영화 은행나무 침대 그런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들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감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회초라고 하는 것은 이 회자라고 하는 것이 풀을 뜻하는 거죠. 회는 이 회자예요. 그러니까 나무이기는 한데 풀 같은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나리 같은 거 있죠. 개나리도 이건 어떻게 보면 나무죠. 이게 개나리, 회목과 같은 것이죠. 이거 베어다가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회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풀 같은 거죠. 난초 같은 것, 나무의 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풀과 같은 존재가 회초에 해당이 되고, 회목은 약간 풀 같은데도 약간 나무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들, 개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간목은 큰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회목과 회초 같아서 간목은 단단하고 곱고 강직한 성향을 갖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고 엉겨붙는 넝쿨 식물 같은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죠. 소나무 같은 경우도 곧게 위로 쭉쭉 뻗어서 자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베어서 대립목으로서 베어가지고 동양지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도 크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이죠. 곧게 자라지 않고 휘어져 있는 이런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뭘로 씁니까? 분목 같은 거 있죠. 집에다가 분목이 아니라 분재라고 하죠. 베어다가 집에서 화초처럼 그런 키우는 나무죠. 그런 똑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그런 을목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간목 같으면 버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죠.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갖게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신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경신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경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경신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 이거 뭐예요? 수화죠. 수화로서 을목을 갖다가, 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로서는 을목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좀 음간 같은 경우가 사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조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놓고 보시고요. 선생님 꼭 병화 개수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병화 없을 땐 정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국세에 따라서 병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배합은 어떤 것이다?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임수는 똑같은 수화를 같이 쓴다 하더라도 공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을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월에 따라서는 화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어디에 따라서 달라진다?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사오미 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그 다음에 여름이면은 기본적으로 화왕절이 맞죠. 하지만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사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물론 이제 미월은 사오미 남방에 포섭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맞지만, 또 4개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어떻다? 기후가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요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물로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월에 대해서, 술월에 대해서, 축월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때 해당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절기가 소서하라고 하는 것, 대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추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 입추는 가 되면서부터는 월이 미월이 아니라 이때는 신월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입추되면서부터 신월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절을 절입이 되면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대서가 되게 되면은, 자,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졌을 때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서 이전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대서 이후는 뭐가 된다? 하반월이 된다. 그래서 상반월의 경우에는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같이 동론하고요. 5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쓰기는 미월로 쓰고 읽기는 5월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 미월이 되는데 상반월일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반월, 즉 5월의 사주간법이었다라고 하면, 대서 같은 경우에는 하반월의 경우에는 금수가 어떻게 된다? 진기한다. 금수의 기운이 살아나기 때문에 금수가 자칫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반복생한이 아니라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기가 생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난방을 하는 경우 연탄불을 피고, 그 다음에 연탄불도 필 수 있고 보일러도 필 수 있겠죠. 또 여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해수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수욕 같은 거 할 때 물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입술이 파래지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름이라도 체온 보호를 해서 담요를 덮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뭐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물에 빠졌다 건진 사람들 체온이 저체온으로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체온부터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4, 5, 멸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으로서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서가 지났을 때 금수가 너무 많았을 때는, 이때는 개수를 먼저 쓴 것이 아니라 화를 먼저 쓰게 되죠.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라고 했고요. 또 대서라고 해서 무조건 삼복생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금수가 많지 않으면 삼복생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미월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목화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개수를 먼저 쓰는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을해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거는 지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안 써놨네요.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격국을 논하죠. 격국을 논할 때는 제일 먼저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음토인 미토를 보게 되면 저건 재성이죠. 목극토 하게 되니까 재성인데 음대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미라고 하는 지장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 그죠? 정월기, 기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참고 삼아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을목이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경격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원령을 가지고 그냥 편제격으로 놓고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오미 남방이면서 미월은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을목 같은 경우가 미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미 중에 있는 을목의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근이라고 하고요.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포태법상 묘지 내지는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왕하지 않은데 재성만 왕하다. 이거 뭐예요? 신약, 재다하다 내지는 재다, 신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은 것은 좋아요. 특히 편재는 정제하고는 달라서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과 같은 것이 일확천금이죠.
천금, 그죠? 한 번 투망질을 해가지고 천금을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가에서 투망질을 했는데 한 마리 잡는 거는 요거는 1억 천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투망질을 했는데 아주 그냥 한 바켓 이상 막 두세 바켓씩 막 잡는 걸 뜻하죠. 이런 거 보여. 로또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유산 상속 같은 개념이고, 내지는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투자는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1억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일확천금, 그런 같은 개념. 편재의 성격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편재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간이 좀 왕해서 이 편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해서 그렇게 일간이 왕해서 편재가 왕하다라고 하면 신약제다가 아니라 이거는 신왕 제왕이 되죠. 신왕제왕이 돼야지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땐 신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큰 재성, 편재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미월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온 건조하다라 했죠. 뜨겁고 건조한데 무리 없이 비견만 있다라고 하면 그 비견겁재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 있겠죠. 물론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금 하반월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지 밑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을목이 미를 봤을 때는 건토에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가 없어요. 마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화초,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되죠. 근데 그 일지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해미 반합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묘가 없으니까, 원래 해묘미잖아요. 해 밑에 삼합을 말하는 거예요. 해묘미 국이 되는 것인데, 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삼합이 되지 않는다,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합력 이런 거를 합력을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미중 을목 뿌리 화초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옆에 이게 물이 있게 되면 마른 땅을 갖다가 수가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게 되면 미토도 건토가 아니라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되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으면 미월의 을목이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세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신왕지향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히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자,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월에 고온 건조하니까 해수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한 거, 이 정도는 괜찮다, 인성 적절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연지에도 경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수도 있어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해수하고 자수에 뿌리를 둬서 튼튼한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미의 생주를 받죠.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미토 옆에 해수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토? 그렇죠. 습토가 되기 때문에 얘를 생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미월이 약한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인성이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목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대서절 하반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줘야 되니까, 어떤 생시가 와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반드시 화를 생시해서 보는 것이 좋다. 이 미하고 해에 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을목은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시해서 목을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화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삼복생한 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차가워진 기후를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을목이 썩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장마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햇볕을 못 보게 되면 다 물러 터져서 썩어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하반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삼복, 생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자, 이때 화를 볼 수 있는 게 일단 병자정축의 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화가 있냐면 신사 이모의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술정에 이렇게 화가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인중병화 있는데 이거는 좀 변론으로 하죠. 이거는 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병자가 오게 되면은,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뿌리가 미중 정화밖에 뿌리 둘 곳이 없어요. 좀 약합니다. 근데 다시 자수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그 수가 너무 많아진 거하고 똑같아요. 해미 한목한다 하더라도 묘가 없기 때문에 목 자체가 이렇게 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조우할 수가 있는데 화가 뿌리가 약하니까 대운 자체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금수운으로 갔을 땐 다시 한습이 가중되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병술대운은 좀 술토가 술을 좀 절제시켜주고 화가 다시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갑신을류라든가 정해무자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 갑목을목 들어와서 화를 생겨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정화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정화도 그렇게 뿌리가 강한 것은 아니죠. 무자 자수가 있는 것 별로 좋지 않지만 무토가 와서 개수를 갖다 기반시켜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아요. 무토가 개수를 갖다 파급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기반시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병자시는 운만 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생시.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렇게 전 병자시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해당이 되지만 정화는 등축지화이기 때문에 최소한 갑목이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지로 정화가 미중정화 투출된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정화는 공력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화운으로 갔을 때 병화가 있을 때 발전하는 것과 정화가 있어서 이 을목이 발전하는 양상을 봤을 때는 정화는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술정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병술은 병화가 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미에도 뿌리를 두니까 병자보다는 병술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가 있게 되면은 수의 기운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줄 수도 있겠죠. 단 정해시가 되면 다시 정화가 투출되긴 하지만 해수가 다시 또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건 온당치 않겠죠. 자, 그러면 신사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사시 이렇게 되면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사해상충이 되는 것, 요거 문제가 되겠죠. 화를 써야 되는데 사해상충 때문에 요 사화가 꺼져버린 것과 같고, 더 문제는 뭐예요? 신금이 을목을 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을목이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많아서 그나마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좀 통과는 시켜준다 하더라도 옆에 을목 옆에 이렇게 칠살 신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화를 암장하고 있는 화 하나가 또 있죠. 무인. 야, 이렇게 되게 되면 인해 한목 지지 육합이죠. 지지육합. 이렇게 되면 인해 합 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해 합목. 그러면 목이 좀 더 왕해지면서 요 해중에 있는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목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인목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을목이 또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 또 뭐가 되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무토의 역할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미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세력이 좀
큰 무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 자체가 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을 이렇게 좀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보겠고, 만약에 무인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신을류시 내지는 경진신사시에 비하면 무인시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병술시라든가 벌써 병자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병자시가 조금 더 낫지 무인시는 조금 꺼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술시가 좋은 거고요. 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병술보다는 또 병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대운에 따라서 약간은 그 향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한습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병자, 병술시 이런 거 괜찮고요. 그나마 또 괜찮은 생시 무인시 이런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모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모시가 왔을 때는 오화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전체 국세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기는 좀 버겁죠. 물론 이제 천간에 뿌리 없는 정화보다는 지지 오화 하나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범람해서 을목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주가 오늘 같은 경우 3주가 금수가 많아지는 3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화도 조금 이렇게 뭐 상황이 뭐 병이 이렇게 좀 왔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차피 생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선의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